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참 골치가 아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좀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재료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스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서비스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행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산업 자체가 존재를 하는데 중국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도 성장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왜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우리나라 불확실성을 굉장히 좀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왔냐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경제 위기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증시 폭락이 중국발 경제 위기를 통해서 비롯했다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맞춰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정확한 팩트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2000년대 초반권역 때 중국이 14% GDP 성장을 좀 보였었는데 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GDP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GDP 성장률,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감소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2015년 기준 한 7% YOY로 성장이 좀 예상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6%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에서 6%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쇼크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길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7%에서 6%로 계속 중국 같은 경우는 저성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러면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아니라 GDP 규모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규모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의 규모라는 것은 중국은 2015년 상반기에 29조 6천억 위안을 달성을 하면서 세계 2위에 우뚝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GDP 성장률은 꺾입니다. GDP 성장률은 꺾이는데 GDP 규모는 늘어난다는 거죠. 나중에 이 표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환율과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인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소비 여력을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PPP라고 구매력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은 세계 1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산업 구조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산업은 1차 산업이 초기에 형성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2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은 통상적으로 이제 공산품을 제조하는 요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3차 산업이 바로 이제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이나 외식 그리고 여행, 문화, 영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국가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1차 산업이 죽고 2차 산업이 죽고 3차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좀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표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일자리 추이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이 죽는다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죽고 있고 서비스직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이제 변화가 우리나라가 중기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자, PMI 지수를 보시면 제조 PMI와 서비스 PMI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PMI는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자체를 굉장히 좀 좋게 본다는 거죠. 기업 담당자들이. 그리고 서비스 제조 PMI는 밑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런 이제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뉴스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화학 산업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와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세계 공장인 중국이 이제는 서비스업을 빨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뉴스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중국은 GDP 성장률이 꺾이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구매력 자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나아갈 길들은 구매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공장은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국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부동산 개발이나 고정자산 투자액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건 추세적으로 이제부터 회복이 될 수 없을 만큼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PPP 구매력 평가 지수를 통해서 본 부분들은 자 중국은 아까 GDP 성장률은 꺾였지만 GDP 규모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구매력을 가지고 앞으로는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닌 개발이 아닌 제조업을 키우는 게 아닌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바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유흥이라는 부분들을 더 재밌게 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커 나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관점을 명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장기적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관련주 그룹핑을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삼릭식품 그리고 CJ, CGV 이렇게 세 종목인데 세 종목 모두 어떻게 보면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서비스 산업이 늘어날수록 구매력 자체가 늘어날수록 화장품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CJ, CGV, 삼릭식품을 한번 좀 보시면 중국 구매력이 확대되면서 빵 수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GV가 지속적으로 중국 문화 시장이 커 나가게 되면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CJ, CGV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슈지만 이 중국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